부엌에서 나타난 30대 후반의 여성, 이미경. 그녀의 얼굴에는 3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쌓인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때 화사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야윈 볼과 움푹 들어간 눈가가 그녀의 현재를 말해준다. 어머니, 또 약 시간이세요? 내 손이 이렇게 떨려서 약병 뚜껑을 못 열겠어. 미경은 익숙한 동작으로 약병을 열고 물을 따라 시어머니 앞에 놓는다. 이런 일상이 반복된 지 벌써 1095일. 그녀는 속으로 날짜를 세고 있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요.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하네요. 이런 몸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차라리 그런 말씀 마세요. 새로운 치료법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후 6시. 퇴근한 남편 김재호가 들어온다. 40대 초반의 그는 중견 회사 과장으로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다. 생활비와 의료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재호야, 미안하다. 이 엄마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 많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이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거웠다. 이번 달에만 의료비로 나간 돈이 150만 원. 아내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후 가정 경제는 한 달 한 달이 빠듯했다. 저녁 식사 시간. 미경은 시어머니가 삼키기 쉽게 음식을 잘게 썰고 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다. 어머니, 김 선생님 아들이 미국에서 의학 박사 따고 돌아왔다던데요. 그래. 그 집은 참 복이 많아. 아들이 출세해서 효도도 잘하고. 미경의 젓가락이 잠시 멈춘다. 3년 전 결혼 당시만 해도 자신도 촉망받는 디자이너였다.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간병인 역할만 하고 있다. 미경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요양보호사를 구해볼까?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내가 죽어야 너희가 편할 텐데.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경이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방에서 홀로 우는 미경. 그녀의 핸드폰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27개나 쌓여 있다. 모두 친구들의 근황 자랑이다. 승진 소식, 해외여행 사진, 아이들 자랑.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일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인가? 미경아,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줄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보였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 다음 날 아침 9시. 미경은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울린 전화벨. 발신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미경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서울대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소 김 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제 번호를? 6개월 전에 파킨슨병 치료법 연구 참여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시어머니분 치료를 위해서라고 하셨고요. 미경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절망적인 어느 날 밤, 인터넷에서 파킨슨병 신약 임상실험 참여자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고 무작정 신청했던 것이다. 드디어 연구 승인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환자 가족 중 한 명이 6개월간 연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연구 참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가요?
새로운 치료법의 부작용을 연구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반응을 관찰하죠. 물론 위험성은 있지만 성공하면 파킨슨병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미경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완치 가능성 90%. 이는 기적과 같은 숫자였다. 부작용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기억 상실, 근육 경직, 심한 경우 의식 불명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고 참여자에게는 1억 원의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미경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1억 원이라는 돈과 시어머니의 완치 가능성.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미경아, 누구 전화였어? 아,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다. 남편의 누나 김영숙이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늘 올곧은 자세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했다. 엄마, 저 왔어요. 올케는 어디 있어요? 영수가. 미경이는 부엌에 있어. 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미경을 마주했다. 그녀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올케, 요즘 어머니 간병에 좀 소홀한 것 같던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이웃김 아줌마가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혼자 계실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약국에도 혼자 가시고. 잠깐 장 보러 나간 거예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파킨슨병 환자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게 어디 있어?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박순자가 방에서 나왔다. 영수가. 미경이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 3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엄마, 너무 착하게 생각하지 마요. 요즘 며느리들이 어떤지 몰라요? 형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뜻이 뭐겠어요. 간병이 힘들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든지 아니면 차라리 솔직히 못하겠다고 하든지. 미경의 손에서 컵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형님은 3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 뭘 하셨나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러 와서는 이렇게 뭐라고만 하시고. 뭐라고?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얼마나 많이 줬는데. 돈이 전부예요? 매일 기저귀 갈아주고 밥 떠먹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간병하는 건 돈으로 되는 일인가요? 그만해. 그만들 하렴. 영숙이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미경은 바닥에 앉아 깨진 컵 조각을 치우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 해보자. 더 이상 이런 소리 듣고 살 수는 없어. 미경은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사님, 저예요. 이미경이요. 연구 참여하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입니다. 연구 기간 동안은 외부와 연락을 끊으셔야 해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6개월간 연락 두절. 그것은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도 소중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저도 살고 싶어요. 이 방법이 우리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미경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진실을 담은 편지를. 하지만 그녀는 이 편지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지 못했다. 미경아, 아직 안 자고 뭐해? 아, 그냥 생각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누나 때문에 상처받았지? 미안해. 누나한테 따지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저도 좀 예민했나 봐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 미경은 조용히 짐을 챙기고 있었다.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을 놓고 집을 나섰다. 오전 9시. 김재호가 일어나 아내를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미경아, 미경아! 재호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미경이가 안 보여요. 침대도 잠자리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때 김재호가 탁자 위에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가족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뭐지? 편지를 읽는 김재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납니다. 3년간 감사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다야? 이게 말이 돼? 아무 말도 없이 이런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김재호는 미경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다. 곧 김영숙이 전화를 걸어왔다. 소식을 들은 것 같았다. 재호야, 미경이가 집을 나갔다면서? 누나,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그래.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처음부터 어머니 간병이 부담스러웠을 거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아파트 이웃들 사이에서 나쁜 며느리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3년간 간병하더니 결국 도망갔다면서요? 시어머니 아프다고 버리고 가다니. 요즘 며느리들 정말 이기적이에요. 박순자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자책이 더 컸다. 내가 미경이를 떠나게 만든 건가? 내가 너무 부담을 줬나? 3주가 지났다. 미경의 소식은 전혀 없었다. 김재호는 요양보호사를 구해야 했지만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바람에 날린 종이 한 장이 박순자의 방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 보았다. 이게 뭐지? 그것은 미경이 쓴 또 다른 편지였다. 가족들이 읽은 편지가 아닌 진짜 편지였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를 위해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파킨슨병 신약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면 어머니 병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6개월간 연락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거짓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에게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한 가정폭력으로 죽을 뻔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순경이셨던 어머니가 신고를 받고 달려와 저를 구해주셨어요. 저는 그때의 그 따뜻한 순경 아줌마가 훗날 제 시어머니가 될 줄 몰랐습니다. 박순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1995년) 여름 서울 강서구의 한 단독주택. 밤 11시 신고가 들어왔다.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와 남자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계속 나요. 애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요. 당시 29세였던 박순자 순경이 파트너와 함께 현장에 급히 달려갔다. 집 안에서는 취한 남성의 고함 소리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더욱 거센 폭력의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박순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8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과 팔에는 멍자국이 선명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녀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벨트를 들고 있었다. 즉시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아이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이건 우리 집 일이야. 경찰이 왜 나서? 박순자는 재빨리 아이를 보호하며
동료에게 아버지 제압을 지시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 어린 미경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줌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저를 죽인다고 했어요. 이제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해. 아줌마가 약속할게. 박순자는 어린 미경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미경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방문했다. 마지막 방문 때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미경이 박순자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다. 아줌마한테 드리려고 그렸어요. 그것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큰 사람 옆에는 고마운 경찰 아줌마라고 어설픈 글씨로 적혀 있었고, 작은 사람 옆에는 미경이라고 쓰여 있었다.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아줌마가 잘 간직할게.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미경아, 앞으로는 항상 행복하렴. 좋은 가족을 만나서 사랑받으며 자라길. 박순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 작은 미경이가 지금의 며느리였다는 것이다. 운명이 3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때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3년간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완치를 위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미경 울림. 박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그동안 며느리에 대해 가졌던 모든 오해가 무너져 내렸다. 미경아, 미경아, 내가 뭘 한 거니?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호야, 지금 당장 집에 와. 미경이에 대해 큰 오해가 있었어. 분 후 김재호가 집에 왔다. 그리고 진짜 편지를 읽었다. 이게 정말이에요? 미경이가 날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김재호는 즉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전화를 걸었다. 김 박사님, 저는 이미경의 남편입니다. 아내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아, 그러시군요. 현재 3주째 진행 중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약물 부작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이미 새로운 치료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치료제를 어머니께 투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주부터 어머니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연구비 1억 원은 이미 이미경 씨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1억 원이 정말 입금되었나요? 김재호는 즉시 김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진실을 알렸다. 김영숙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며느리가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6개월 후 미경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고 왼쪽 팔에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3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희생으로 완성된 새로운 치료제로 박순자는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다. 그동안 김영숙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매일 병원에 나와 박순자의 치료를 돕고 김재호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3개월간 이어진 박순자의 치료. 기간 동안 김영숙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나왔다. 그녀는 이미경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경아, 내 딸 미경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미경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의사 선생님이 한때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 어머니가 완치되셨다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3개월간 꿈속에서도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박순자가 일어났다. 떨림 없이 안정된 걸음으로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미경아, 내 손 좀 봐. 떨리지 않아. 내가 목숨을 걸고 희생해서 만들어진 치료제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 어머니, 정말 완치되셨어요? 제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이 순간만 꿈꿨는데 응. 내가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연구에 참여해서 개발된 치료제로 3개월간 치료받았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올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엄마 치료하는 동안 내가 올케한테 했던 행동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형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혼수 상태일 때 어머니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올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도울게.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박순자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미경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미경아, 내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난 평생 이 병으로 고생했을 거야. 어머니, 저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미경은 다시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로 받은 1억 원의 연구비는 이미 절반은 박순자의 치료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파킨슨병 환자 가족들을 돕는 기금으로 조용히 기부했다. 미경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보였다. 미경은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처지의 며느리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고 싶었다. 미경아, 아직 안 자고 있구나. 어머니, 잠이 안 오세요?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박순자는 며느리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이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 며느리의 마지막 편지. 그것은 절망의 편지가 아니라 희망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편지였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온 가족에게 전해져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왔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 순자의 정의로운 행동이 이경에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게 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